자, 25번째 액션은 for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for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for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for는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한번 이렇게 시작되면은 끝까지 막 가버리는 어떤 산의 터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뚫어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퍼 하는 순간에 완전히 자동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뻥 뚫리는 겁니다. 한 컵의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컵 전체에 잉크 한 방울이 균일하게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 확실하게 스며드는 것, 그것이 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악기를 두드렸을 때 그 악기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울리는 것,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울리는 것, 이것이 퍼입니다. 그런데 이 퍼가 이렇게 for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의미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여기 끝이 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 이것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고,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 자,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낮과 밤, 이 정반대의 개념이죠. 남극과 북극, 이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런 정반대의 개념,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정반대의 개념, 그 반대의 개념에서 이 for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것은 시작이었고 이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만 탁 떼가지고 요것을 이 시작에 대비되는 부분으로서의 끝, 어떤 것에서부터 완전히 건너가가지고 완전히 반대편에 도달한 이 위치, 이것을 for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for와 딱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for는 그 단어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심고 그런 의미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고 실제 단어 속에서 for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forg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for와 get의 조립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럼 get이 어떤 의미냐? 이 ge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물이 있습니다. 이 사물에 대해서 사람의 손이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딱 닿는 겁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이것이 get입니다. 이것이 get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for가 붙어서 forget이 되면은 이것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겁니다. 하나의 사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이것은 극과 극입니다. 이것은 닿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닿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forget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내용을,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마음과 그 사실이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마음속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실과 마음이 이렇게 딱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forget입니다. 그 다음 forg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for와 go의 조립입니다. 자, 그렇다면 go는 무슨 뜻이냐? 이 go는 현재의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현재의 시점이고 여기가 이곳입니다. 하나의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멀어지는 쪽,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멀어지는 것이나 시간적으로 멀어지는 것이나 이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이 멀어지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go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다, 여기서 어디를 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을 하다, 이것도 이 시점에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의 여행입니다. 그 시간상의 여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go는 가다와 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for를 딱 붙여가지고 forgo가 되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는 것인데 이것은 안 가는 겁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 앞에 여기는 for가 없고 여기는 for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극과 극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forgo는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forgo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forbi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bi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forbid라고 하니까 이것은 노력을 하지 못하게 하다, forbid, 금지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노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forbid, bid는 하다, forbid는 하지 못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 forfei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for와 fit의 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fit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거는 라틴어, 이것은 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다. 이 하다는 의미가 무엇을 한 것, 이런 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딱 바뀌면은 이렇게 됩니다. fit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forfeit가 딱 붙게 되면은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통상의 어떤 일, 사람들의 통상의 행동,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상의 행동의 반대되는 행동, 여기가 처음이라고 하면 이게 끝이죠.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 그것을 한 겁니다. 그것이 forfeit입니다. 자, 그러면 이 forfeit의 의미는 무엇이냐? 통상의 행동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 이 단어가 필요했던 이유는 범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범죄였습니다. 최초의 의미는 범죄였습니다. forfeit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전으로 보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다고 하는 이 의미가 점점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잘못해서 무엇을 잊어버리다, lose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잊어버리다고 하는 이런 lose의 의미가 이 forfeit로부터 진화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lose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것은 뭐 범죄는 누가 저지르라고 뭐 시키는 것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저지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쁜 짓을 해서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forfeit입니다. 자, 그래서 he forfeited his right to freedom 이라면 자유에 대한 그의 권리를 그는 포기했다, 잊어버렸다, 자발적으로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은 포기했다가 되는 거죠. Because of the injury, he had to forfeit his game. 그의 게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부상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forfeit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보통의 행동, 그 반대에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 즉 범죄, 그리고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하나의 의미에서 이런 lose의 의미가 진화되어서 이렇게 나왔고, 지금 현재 이 의미로 forfeit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forfeit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swe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for와 swear의 조립입니다. 자, swear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맹세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앞에 for를 딱 붙여가지고 forswear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딱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rswear라고 하면은 어떤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실을 사실이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forswear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끝이니까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swear 이러면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 이것이 forswear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그 perjury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perjury, 진실이 아니라고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하고, 완전히 반대편 입장에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맹세를 하는 거, 완전히 엉터리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falseware라고 하면은 이것이 거짓인 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참이라고 진술하는 것. 이것이 falseware입니다. 자, 참이라고 진술하는 것. 이것은 swear입니다. 근데 참을 거짓이라고 진술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swear니까 이거는 falseware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첫 번째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맹세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이 falseware에 있습니다. 자, 액션 워드 for를 정리를 하면은 for는 per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per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뚫어버리는 이런 의미였다고 하면은 이 for는 어떤 것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 이 개념이 for다. 정반대 개념을 단어에 심어준다고 하는 이 개념을 마음속에 넣고 이 단어 속에서 for를 바라보시면은 for가 들어있는 많은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25번째 액션 워드 for였습니다.